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은 일반인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본명 여성분이고 이름은 묻지마씨입니다. 팔자 주인공께서도 팔자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초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팔자가 궁금하고 격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게 이 팔자를 풀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를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팔자를 풀다 보면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이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벽갑인정과 식신생재가 상간폐인을 파하다라는 제목으로서 이 팔자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로서 부기, 빈천, 수요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풀이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행이 잘 갖추진 골고루 구비된 팔자가 좋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일정 부분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행이 지금처럼 목화, 토금수가 다 갖춰진 팔자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기빈천 수요가 천양지자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결국은 무엇일까요? 오행도 중요하지만은 그 오행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패턴인가, 다시 말해서 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시스템이 어떤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격국이라고 하잖아요. 격국이라는 것은 팔자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즉 부기빈천 수요 등 명주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격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은 당신은 격국론자, 격국파입니까? 나는 용신 위주로 보는 용신파입니다. 또 나는 난강마의 조우에서 물상을 보는 조우파입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철없는 질문이고 철없는 주장입니다. 이 삼자를 융합해서 풀어야 됩니다. 삼자가 용도가 다 다른데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주장이나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 초보자야 하고 광고하는 것과 진대 없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팔자를 척 보고 특히 신생아 이름 질 때 이런 얘기를 해야죠. 너무 심한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은 팔자가 좋을 때 이 팔자는 큰 인물이요. 적어도 재상이 될 팔자니까 잘 키우기 바랍니다. 그 정도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묘월에는 봄이 와서 드디어 비로소 최초로 한기가 찬 기운이 제거되었다. 한기 초제다라고 합니다. 난강망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한기가 제거됐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화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이 청하다, 수청하고 수심하더라. 자, 이렇게 되면 명주의 성향을 알아볼 수가 있죠. 막다, 성격이 막다, 긍정적인 의미죠. 조금 도가 지나치면 결벽증이 좀 있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심은 무슨 뜻입니까? 물이 깊다, 즉 속이 깊다, 속이 깊다, 사려심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 그런데 내가 속이 깊어서 배려를 했는데 그것이 보답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난강망에 나와 있는 묘사입니다. 난강망은 팔자의 체를 규정하는 설명들입니다. 중춘입니다. 중춘. 봄의 한 가운데란 말이에요. 중춘인데 임수가 묘목을 보면 사지에 떨어졌어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다가 목은 목기세는 어떨까요? 목기. 목의 세는 당령을 해서 원령을 얻어서 당령을 해서 왕합니다. 굉장히 왕하죠. 그렇다면 일간이 약하죠. 신약하단 말이에요. 신약하다. 팔자를 보다시피 극도 되고 설도 되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극설교과라고 합니다. 이때는 용신을 무엇을 씁니까? 인비를 쓰는데 목을 견제하면서 임수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팔자가 잘 짜여지면은 상관폐인격으로서 성격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거의 상관폐인이더라 이거죠. 앞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욕을 대배기로 처먹든 어쨌든 간에 고관 대작들이단 말이에요. 상관폐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 팔자는 보다시피 벽갑인정과 식신생재가 상관폐인을 파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상관폐인격에 입격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평범한 사람이다. 그냥 인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관폐인을 파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제목에서 보다시피 벽갑인정과 식신생재가 상관폐인을 파하다. 벽갑인정이라는 것, 벽, 쪼갤 벽자, 갈라붙이다, 갑목을 쪼개버렸죠. 통나무 갑목을 도끼로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이는 무엇입니까? 끌인자, 정화에 끌어서 넣었다. 정화는 모닥불인데 장작불을 지펴서 경금이 겨울이거나 혹은 가을일 경우 정화가 시급히 필요한데 정화, 불만 쓸 수 없고 장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벽갑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자에서 갑목을 보면 이게 식신이죠. 식신이고 여기는 뭡니까? 재란 말이에요. 식신 생재가 되어 있죠. 자, 용어를 정리한다면 식신 생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신 생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로 직결됐어요? 정화에게로 직결되었는데 이 정화가 어디를 때립니까? 경금을 가서 극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임수가 합으로 묶고 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임수만 보면 슬슬 깁니다. 즉 아버지가 부친이 이 명주만 보게 되면 미안했어. 왜? 업보가 있기 때문에 말대답을 못한답니다. 자, 인성이 깨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탐재 개인이 되어서 상관폐인이 못 되는 거죠. 개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벽갑인정이 식신생재를 만들어서 제가 가서 인성을 깨버렸으니 상관폐인이 못 된다. 합격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팔자에서 자, 상관폐인만 합격이 됐냐? 그건 아니죠.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이런 거 정리하면 명주께서 기분 나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더라도 공부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이 팔자 보면 일단은 상관이 폐찰, 인성을 차야 되는데 인성이 깨졌으니 무엇으로 인해서 이것은 부가 아니라 귀한 팔자입니다. 고위직에 올라가니까 벼슬아치니까 귀하죠. 그런데 재성이 한글로 쓸게요. 재성이 인성을 극했기 때문에 성격이 못됐다. 그것을 합격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자극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상관이고 연간에 투한 것이 식신이죠. 식신상관이 격을 이루려면요 생재를 해야 됩니다. 식신생재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안팔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있죠. 조건이 신강해야 됩니다. 신강해야만이 식신과 상관을 생해줄 수 있는데 이 팔자는 불행히도 신약이죠. 그래서 성격이 못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에너지가 재에게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 팔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다 신약 팔자가 돼서 붙인 인연이 없단 말이에요. 붙인 인연이 없다. 세 번째, 자세하게 보면요 임수와 정화가 이것을 정임합이다라고 하잖아요. 정임이 합을 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목으로 바뀌는, 다시 말해서 화격팔자가 되고자 하는데 이때는 또 무엇이 왔어? 이 화목팔자는 부귀한 팔자입니다. 부귀한 팔자인데 무엇이 와서 극합니까? 금이 와서 목을 극하니까 화격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끼리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충돌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정한 팔자다. 이처럼 귀한 격이 3개나 깨졌으니까 어때요? 한탄스럽죠. 그래서 명주가 한이 많단 말이에요. 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이 많다. 한이 많이 맺혔다. 그러면 성격은 무엇입니까? 일단 상관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괴관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명의 괴관격도 신강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하죠. 그러면 결국 상관의 형태만 돋보이게 나타난다 이거죠. 자, 이제 단식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 묘목은 상관이다라고 했죠. 상관인데 쭉 보면 무엇이 투출되어 있어요?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간목은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팔자가 기운이 없기 때문에 용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식신이지만 이것도 상관 역할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상관격이다. 그러나 식신이란 명칭은 찾아먹는다. 상관을 정리하자 말이에요. 상관을. 자, 이 팔자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관은 수생목해서 묘목을 키워서 간목으로 큰 나무를 만들었네요. 유경사업이고 영재사업이죠. 그런데 이 경금이 힘을 받았으면 공부를 해서 유아 교육학과 들어가는 게 딱 맞죠. 그런데 정화가 이것을 깨서 괴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년에 재가 들어와서 인성을 깨니까 공부가 힘들겠죠. 상관은 그 뜻이 생을 하는 거죠. 생을. 생하여 준다. 준다. 준다가 뭡니까? 서비스란 말이에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로서 나의 생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술을 남한테 베풀어 주고 내가 생업을 챙긴다. 상관은 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죠. 상관은 표현입니다. 표출이기 때문에 예술이죠. 예능이죠. 언변이죠. 언변이니까 바로 언론계통. 기자들이 많죠. 무관의 제왕이다. 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관입니다. 즉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기자를 보면 조금 껄끄러워하죠. 기사 한번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 생명이고 뭐고 끝나니까. 식신은 우리가 알기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써보죠. 식신은 먹방의 신이다. 먹방의 신이다. 무슨 뜻이? 음식이란 뜻이죠. 음식을 업으로 할 때는 요식업이죠.
그래서 이 명주가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도 했다고 합니다. 자, 준다. 서비스 업종이죠. 요식업이다. 준다. 서비스를 준다. 요식업인데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차를 만들어서 주든 술을 주든 준다 말이에요. 자, 이제 직업이 나왔고요. 이 상관인 사람은 혼자 살게 내버려둬야 돼요. 혼자 살기. 그래서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풀어보자고요. 자수가 묘목을 보았으니 이게 형살입니다. 형살은 짠다, 수술한다 이런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자수는 뭐죠? 급제자는 형제별인데 형살을 맞았으니까 발전이 있다?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건강도 안 좋겠다. 묘목은 무엇입니까? 여명에는 자녀의 별입니다. 형살을 맞았으니까 짠다, 수술한다. 수술한 적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싫어한답니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 싫어한다라기보다는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아이까지 돌보고 이뻐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묘목은 자모형만 짜는 것이 아니라 술토를 만났는데 쌍으로 만났네요. 이렇게 만났으면 이것을 상관, 견관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고 하더라도 이별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다 없다 기대할 수 없다. 술 중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이게 쌍으로 있네요. 복합적인 양상을 띠죠. 이것은 편관입니다. 편관은 남친, 즉 애인입니다. 애인이 바로 부부, 배우자 궁에 와 있으니까 결혼하는 게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애인이 복합적인 양상을 띈다 이거죠. 쌍으로 있으니까 복합적인 양상을 띠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단식 판단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신변 잡기를 보는 것이고 격국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털을 보는 것인데 부기빈천 수욕을 보는 것이다. 공망을 한번 보자고요. 공망은 공치고 망하는 별인데 좌표가 손으로 짚지 마시고요. 일단 간목과 개수가 좌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목을 찾는 방법은 충으로 찾습니다. 만약에 경호라면 갑경충, 좌우충에서 갑자를 위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과거 이진, 여기는 미래 이진.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미라는 일주가 있을 때 정계충, 충미충, 충 여기서는 앞으로 하니까 임묘가 공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짚지 말고 머리를 잠깐만 써도 됩니다. 뇌세포 활성화되고 좋겠죠? 자, 그럼 갑자니까 월주로 보면 갑자니까 술의 공망이잖아. 술해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죠. 이런 경우는 이것은 관공망이다. 관이 공망이니까 직장 있다 없다, 직장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남편 있다 없다, 남편과 인연이 없다, 결혼 힘들겠다. 이것은 뭡니까? 녹공이죠. 걸록인데 공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녹을 먹는다는 것은 국록도 국록이지만 봉급생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직장 다닌다 안 다닌다. 직장 다니는 것은 체질이 안 맞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자, 이것은 형제별입니다. 형제별이니까 이것은 또 형제가 공하다. 술에는 천문성인데 천문성은 학문입니다. 학문이 둘 다 공망이 됐기 때문에 공부와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일주로서 공망을 한번 보자고요. 공망 찾기가 쉽네요. 대체적으로 임술이니까 한 칸만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개해죠. 해담에 자, 축이 공망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자수가 공망이면 이것도 형제별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고, 그 다음에 축입니다. 축은 또 관이잖아요. 관공이니까 역시 남편 직장 인연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단식 판단을 하나만 더 하고 대운세운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술일주를 보잔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일단 괴강이죠. 괴강이고 백호입니다. 여기까지는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관성인묘죠. 관성인묘입니다. 관성인묘고 또 무엇이 인묘가 되어 있습니까? 재성인묘입니다. 재성이 인묘돼. 재성은 부친의 별이죠. 부친의 별이고 백호사를 부친이 맞았기 때문에 묘로 일찍 들어가 부친 인연이 짧겠구나.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사가 아니고 분명히 못된 병을 어떤지 그럴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대운 보겠습니다. 병인이죠. 초년에. 자, 이런 팔자를 보면 이 정도로는 던져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첫 단추를 잘못 꼈어. 지도 고생하고 바보짓을 하고, 엄마는 고생 생고생 마음고생까지 하고, 임자는 명주는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살아왔노? 자, 재가 떴어요. 어디를 극했습니까? 경금 인성을 극했단 말이에요. 역시 괴인돼 버렸잖아요. 괴인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나타난 이 병화는 편재 부친입니다. 부친이 역마사를 타고 가서, 역마는 신자진의 신을 충하는 인이니까 역마사를 타고 멀리 가버렸어요. 부친이 가출을 했다. 딴살림을 차렸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인성이 불에 얻어맞았으니 인성은 모친이란 말이에요. 모친 고생이 심했겠죠. 몸 고생보다 마음 고생이 심했을 건 아닙니까? 인목이 술토와 합을 해가지고 이노술 화국이 돼서 화세가 강하면서 여기를 극하니까 모친 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인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혼란이. 그냥 어이없이 얻어맞은 거잖아. 애가. 즉 다시 말해서 결손 과정을 부친이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결손 과정에서 자란 아이이기 때문에 힘들었겠다. 세 번째, 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상, 생각도 되지만 이것은 학업입니다. 학업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학업 중단이 있게 됩니다. 17세에 학업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목은 원명의 묘목과 합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관국이 됐죠. 상관국이 되니까 상관은 자유인데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은 방종이 될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학교고 뭐고 학업이고 공부도 싫고 그냥 노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첫 단추를 병화, 부친이 잘못 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원인은 모든 것이 정화에 있는데 병화가 와서 나타나서 가세를 해서 극하니까 더욱 그렇죠. 그러면 정화는 병화가 없을 때는 재성이니까 아버지 별이고 이 자리가 궁위가 부친 자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팔자에 기물이라고 합니다. 기물. 꼭 부친뿐만 아니라 팔자에 기물이 있으면 귀신 같은 물건이 있으면 아주 안 좋죠. 이것을 제거하면 되게 좋죠. 이것을 제거 그 병이라고 합니다. 그 운이 옵니다. 지금 현재 와 있네요. 제거 그 병입니다. 이 운에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대운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운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대운, 세운이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은 사주의 연장이다. 10년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얼추군에 어떨까요? 얼목이 들어와서 경금, 용신, 상신을 합으로 엮었습니다. 대운에서 논할 때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밀한 것은 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체영역이고 격국을 파하니까 축토가 축술 형사를 놓고 있죠. 갑자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경충을 하면서 갑목이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더욱더 강한 힘으로 결국은 어딜 극합니까? 경금을 극해서 이운도 안 좋죠. 자모형을 또 가중시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개해 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절묘한 운이죠. 개수가 들어와서 원명의 정화를 충극을 하게 되면 정화가 경금, 인성, 즉 용신, 상신을 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되살아났죠. 살아났기 때문에 이 대운에 상간폐인격이 10년간 잠깐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되면 상간폐인이 성격이 되면 이때 비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비상한 발전이 없는 것은 원명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기회를 놓쳤죠.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상간폐인이 되면 벌써 지금 좀 법관이 돼 있든지 최하 변호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금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기는 충격돼서 깨져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로 좀 전에 설명한 제거 그 병이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팔자에 있는 기물을 제거 기병이다. 그 병이다. 그를 한자로 이렇게 쓰니까 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거병이 됐죠.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을 얘기해 줘요. 첫째, 부친 신상에 이상 징후가 있어. 이 대운 10년간에 언제까지 탁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급제잖아요. 급제가 도와주니까 이것을 덕비이제다라고 합니다. 얻을 덕자, 비견 급제를 얻어서 이제를 취한다. 즉 이득을 본다. 이것을 이 급제는 집안에서는 형제요, 밖에 나가면 친구나 동료인데 친구 같은 후배가 정보를 제공을 해서 덕비이제 돈 벌게 해줘서 커피숍을 소개를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통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귀인이 도와줄 운이다. 귀인이 도와준. 귀인이라고는 너무 포괄적이죠. 포괄적인데 여기서 분명히 이게 나타났잖아요. 급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덕비이제운이죠. 덕비이제 반대는 뭡니까? 군급쟁제란 말이에요.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지에서도. 횟수는 자 묘목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상관이 되죠. 상관국이 되니까 상관은 자유죠. 이제 자유를 누릴 때가 왔단 말이에요. 어딘가 마음에 빗장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풀릴 때가 됐어요. 왜? 부친 신상의 이상은 오지만은 팔자에서 병을 제거하니까 기물을 제거하니까 귀신 같은 물건이 제거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해 대운인데 언제 그럴까요? 바로 개묘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개수가 떠가지고 이렇게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 사살이라고 하면 안 되게 충을 했으니까 이것이 부친 신상에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재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시는데 원명에 있는 대로 임묘했는데 백호사를 맞아서 암으로 돌아가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검이 살았으니까 나도 자유롭고, 이 경검은 누굽니까? 모친이 어찌 보면 홀가분해졌다. 저 원수 정말 진짜 어? 아쉽긴 합니다만은 안 됐다마는 너무나 홀가분해진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해묘미 목국을 짜잖아요. 해묘미 목국이 돼서 원명의 묘목과 합쳐서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자유를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기물이 계속 팔자를 늘리고 있었으니 맥을 못 추다가 이게 제거되니까 상간 폐인이 되고 인수가 용신으로서 회복되니까 인수가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역할을 한다. 갑진년 지나갔고 올해 보자고요. 을사. 이 해 중에서 을사를 한번 보자. 을사가 들어갔어. 이게 상관이죠. 올해. 상관이 왔기 때문에 올해 남친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화가 들어와서 술토에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술토가 두 개네요. 두 개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첫째, 기문 관살이 됩니다. 기문을 발동시킵니다. 기문을 발동시키면 이 술토 즉 애인이 안 하던 짓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반칙을 합니다. 변칙적인. 이 변태 뭐 이런 말은 안 쓰겠습니다. 두 번째, 원진살이 들어왔죠. 원진살이 되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별을 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원수가 됐다. 천간에서는 단순하게 이별이라고만 나오지만 자세한 사연은 지지에 있더라. 왜 그랬을까? 사화가 이것을 인동시켰단 말이에요. 기문과 원진을 동하게 했으니까 사화는 남쪽이죠.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사중에는 또 무토가 있습니다. 친구와 손잡고 애인이 친구랑 같이 어디로 갔다? 남쪽 나라 태국으로 스포츠 여행을 떠났다. 스크린 여행을 떠났다. 나머지 S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자 해석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주가 열받아가지고요. 술을 한 잔 탁 드시고 수면제를 한 주먹 털어놓고 이 세상 이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엄마 그동안 고마워. 나 이제 간이 잘 살아 했는데 엄마가 화들짝 놀랬죠. 혼자 사니까요. 그래서 이 경검 엄마가 119에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서 구제가 됐죠.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임수의 생명은 경금 용신 상신인데 수호신인데 엄마가 이 해 어떻습니까? 장생을 탔잖아요. 장생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장생을 타니까 에너지가 죽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병궁이나 사궁에 갔으면 어떻게 돼요? 구제가 불가능하죠. 자, 이러한 사연들이 팔자에 나오는데 이것을 소설로 써도 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성격이 된 사람은 요걸 처먹든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격이 안 된 사람은 착하지만 어렵게 살더라. 병호년 내년에 어떨까요? 좀 문제가 있죠. 자, 통째로 재성이 들어왔잖아요. 재성이 들어와서 제극인을 하잖아요. 용신을 극한다면 이때는 용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상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운에서 용신이 들어와서 상신이 깨졌어, 격이 깨졌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이건 강약만 보는 겁니다. 대운에서는 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정밀한 용어입니다. 즉 격이 파격이 된다는 뜻이죠.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되고. 자, 오화는 오술 합이 돼서 어때요? 더욱더 재성이 정폭적으로 강해졌죠. 그렇다면 재성이 강해지는 인성을 괴인시킨단 말이에요. 파인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왜?
죄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어렵다. 또 엄마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났죠. 적신호가 나타났다. 대장이네, 대장. 엄마 대장계통에 적신호가 나타납니다. 오화는 옷을 합도하지만 자수를 충합니다. 자수는 양인이죠. 양이니까 내 몸을 충해서 내 몸에 양인은 혐한다 그랬어. 혐. 싫어한다. 무엇을 합도 싫어하고 충도 싫어한다. 충이 들어왔잖아요. 건강 조심해야 된단 말이. 본인이 건강 조심해야 되고 엄마도 그렇고 경금이 완전히 격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누가 구제합니까? 또 개수가 구제한단 말이에요. 개수가 와서 허군 차일로 가리고 지지에 대운 지지에 있는 횟수가 또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수는 급제인데 이게 덕비 이제이고 덕비 이제이고 형제 덕력이란 말이에요. 형제 덕력. 형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꼭 집안의 형제도 되지만은 꼭 그것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친구, 동료, 또 확대 해석하면 귀인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미년을 가게 되면 어떨까요? 정미로 가게 되면 역시 정화가 들어서 인생을 극하니까 용신이 격발을 당합니다. 조금 연속적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토는 축술형으로 형을 그대로 매기니까 묘술 합의되어 있던 것이 풀려버리겠죠. 그러면 미토가 가서 어디를 합합니까? 대운의 횟수와 묘목과 미토가 합쳐서 해묘미 삼합 목국이 되는 것입니다. 목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국이 동한 것입니다. 동했다는 것은 상관이 동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관이 형으로 깨지면서 상관이 동해서 파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지금 하는 일을 접고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다른 일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팔자 한 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